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드디어 제네시스에서 전동화 GV70을 공개를 했고 사전 예약을 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차가 나오게 됐는데 물론 기존 껍데기 이거는 다 GV70이랑 동일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동화가 됐다는 거 이거 진짜 물론 이거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렉트리파이드 G80처럼 처음부터 설계할 때 이거를 전동화 할 것도 염두를 하고 만든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짜로 이렇게 그냥 억지로 전동화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뭐 효율도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칭찬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네시스가 만드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이 전기차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괜찮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능 이런 거 봤을 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이거 뭐 G80 때도 말씀드렸고 이제 뭐 GV60 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여기 표시된 이 순서 이거 보면은 제네시스가 중요시하는 거는 이 스펙보다는 디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기존에 이제 내연차가 추구하던 것들 디자인이나 감성,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인데 GV70이 강조하는 것은 이 테슬라처럼 뭐 주행거리, 자율주행 성능 뭐 이런 효율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내연차의 그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그렇게 막 물론 멋있고 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금 테슬라를 경험해보지 않았어. 기존의 차를 타고 있었고 앞으로 볼 차들은 기존의 내연차가 추구해온 가치에 부합하는 차를 사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디자인을 이 호불호가 있을 디자인인가? 전면이 이건 좀 3D처럼 보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실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굉장히 멋있는 차입니다. 이 디자인 이거 회사에도 2대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데 이 디자인은 역대급 디자인이죠. 두줄 헤드라이트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데 이 두줄 헤드라이트 보면은 G80과 GV80에 들어간 거는 약간은 좀 다른 이 디테일 같은 것들이 근데 이게 G70 페이스리프트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G70 페이스리프트는 진짜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지 않나? 근데 똑같은 거를 SUV에 넣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물론 G70은 기존의 G70을 페이스리프트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틀을 못 바꿔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GV70 설계 단계부터 두 줄을 고려하고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2급 그러니까 좀 중형보다 좀 아래급의 이런 SUV 디자인 중에서는 전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그먼트의 그 뭐 비슷한 차량들 좀 욕먹을 수도 있네. 포르쉐 마칸. 그냥 가격 빼고 그냥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전 얘가 더 이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이 마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전면 충전구 나와 있는데 이 일렉트리파이드 G80과 동일한 전면 충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릴에 숨겨 놓은 거죠.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아쉬운 게 충전을 무조건 앞으로 해야 되는 좀 강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거의 후면 주차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좀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급속충전소 그 옆으로 주차장 빼빼기 쌓여있는 곳으로 이 G80이 거기 막 꾸깃꾸깃 하다가 그냥 집에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후면 주차를 하면은 할 거를 전면 주차하니까 이게 각이 안 나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여기다 이렇게 뽑았을까? 디자인 뿐이었을까? 물론 디자인이 입김이 컸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기에다가 아마 인버터나 이런 메인 배터리 연결하는 시스템이 전면 쪽에 좀 부품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후면으로 빼려면은 이제 조금 이 단가가 상승하는 거죠. 이 고전압 800V 무려 800V의 이 고전압 라인을 뒤로 이렇게 빼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다 단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위치에 놓음과 동시에 어차피 디자인까지도 같이 이렇게 버무릴 수 있는 것들 여러모로 이 제네시스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으로 충전구를 뺀 것 같은데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 진짜 피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전기차 충전기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뭐 중구난방이 따로 없는데 진짜 이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불편하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이건 뭐 G70이랑 겹친 내용이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2열인데 이 G80 같은 경우에는 2열 쪽에 좀 차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뭔가 타면은 뒷자리가 광활할 것 같은 차지만 막상 타보면은 와, 이게 막 엄청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큰 단점? 그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GV70은 뭡니까? 네, SUV죠. 그래서 그만큼 원래부터 높기 때문에 이 G80처럼 이 원래 내연 G80과의 이런 차이가 좀 덜 날 겁니다. 되려 또 센터 터널까지 더 낮췄는데 이거는 직접 타보신 분들의 평을 좀 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방구석에서 읽어드린 것보다.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좀 쓸만한지 모르겠지만 뭐 프렁크 넓은 적재 공간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네, 우리 프렁크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EGMP 플랫폼에서 전륜, 후륜 이런 듀얼 모터 세팅을 한 경우에는 이 프렁크 사이즈가 이 모터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싱글 모터는 후륜에만 들어가니까 그만큼 공간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테슬라는 뭐 싱글이나 이 듀얼 모터나 이 프렁크 사이즈 똑같던데 어떻게 한 거냐? 테슬라는 처음부터 그냥 이 드라이브 샤프트랑 이 모터랑 인버터랑 거의 막 이거를 직렬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이 광활합니다. 뜯어보면은. 근데 이 현대기아의 EGMP 플랫폼은 모터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 뭐 인버터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 위로. 이런 프렁크가 모터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튼 좀 프렁크라고 하기에는 좀 옛날에 제가 뭐 카페 보니까 이 니로 가지고 이 비슷하게 프렁크 구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그리고 EGMP 플랫폼 나오기 전에도 그거를 보고 참고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냥 구색 맞추기용 프렁크 이 정도면 너나 마나 수준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무적의 논리입니다. 없는 것보단 낫다. 하지만 이게 실사용하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테슬라만 해도 이걸 오토 프렁크를 장착하지 않으면은 쓰기 번거로운데 와, 이거는 오토 프렁크는커녕 보네트 열고 이것도 커버까지 열고 그냥 있다.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를 크게 써먹으실 분들은 많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적재 공간이 아쉬운 분들에게는 뭐 좋은 내용이죠. 손쉽고 편리한 충전이라고 해놓고 앞에다 꽂아놨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릴 거고 800V 시스템은 내세울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V2에도 내세울 만한 내용이죠.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오닉 5부터 나온 그 스펙 그대로 그냥 계속 이게 뭐 전동화 전용 플랫폼이든 아니든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0kW급 충전기로 이거 보면 350kW로 충전될 것 같지만 이 속도 안 나오고요. 220kW 최고 속도가 그 정도쯤 나옵니다. 그래도 이것도 유지가 되는 거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죠. 800V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400V 시스템에 비해서 이 발열량 그리고 발열로 인한 이 손실량 같은 게 800V 시스템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GV60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정말 뭐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새로운 기술인 마냥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테슬라는 거의 뭐 5년, 6년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안 내놨더라고요. 이거를 분명히 있었으면은 광고를 했을 건데 이걸 뭐 나중에 OTA라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추가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겨울 아이오닉5와 EV6를 가지고 겨울에 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이 충전기가 350kW급이면 뭐합니까? 차 자체가 배터리가 뭐 냉각이 되어 있는데 충전하기 전까지 데운 상태에서 꽂아야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는데 꽂았을 때 이제 그제서야 좀 달궈주는 그런 것들. 이게 뭐 어려운 기술이냐 좀 그런 생각도 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배터리를 임의로 데우는 거니까 이게 마냥 이렇게 쉬울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와, 이거를 거의 뭐 5, 6년 전부터 계속 적용해왔던 테슬라가 또 세상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고로 테슬라는 슈퍼차저에 영하 5도 6도 상관없이 프렛 컨디셔닝만 잘 되면은 충전 속도가 250kW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프리컨디셔닝 내용이 없는 거 봐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공용 충전소 이거 뭐 내세울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광고를 해놨어요. 네, 기본적으로 대시콤보를 탑재하고 있는 차고 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슈퍼차저를 제외한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제외한 모든 충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 올해 진짜 그러니까 올해 GV70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테슬라 아닌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전기차의 이
보조금을 2배로 늘렸죠. N수를 거의 뭐 그렇게 늘렸다고 하지만 지금 접수율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헬 예약입니다. 공용 급속을 거의 이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전기차가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그냥 전용 충전소 같은 곳에서 좀 격리되어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하죠. 그렇다고 DC콤보 같은 경우는 또 DC콤보 어댑터 쓰면 되니까. 근데 다른 차들은 뭐 제네시스근, 현대, 기아, 포르쉐, 벤츠, 아우디 전부 다 이제 환경부 공용 급속 가야 되는데, 와 진짜 와 난리 날 겁니다. 우리 EPT 있어서 괜찮지? 테슬라만 이용을 못할 뿐이지 나머지 전기차들 다 EPT 이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거 진짜 걱정되는데 우리나라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싶어요. 그리고 VF2L은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긴 하다. 우주 최강 기술은 아니지만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주시 경고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GV70에는 기본적으로 그 HDA1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1과 2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로 코너 레이더의 유무죠. 코너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미리 인지를 하고 좀 속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것들, 좀 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뭐 카페 보면은 1보다 2가 뭐 좀 이상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참 이것도 좀 재밌는 내용인데, 아무튼 간에 레이더, 테슬라는 빼고 있는 레이더를 열심히 레이더를 쓰고 있는, 여전히 테슬라가 좀 특이한 거죠. 아무튼 간에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뭐 HD1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인데 이것도 아마 옵션일 겁니다. 쌍라이트를 켜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은, 그리고 맞은편 차에 대해서는 비치지 않게 이 지능형으로 이렇게 쏴주는 건데, 이게 쓰는 사람은 되게 편할 것 같죠. 근데 고속도로에서 눈뽕을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완벽하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막 쌍라이트를 바로 뒤에서 막 키다가 갑자기 딱 꺼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고속도로에서 워낙 많이 겪어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이게 이거 같아요.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HDA2는 옵션입니다. 말씀드렸죠. 곡선에서 뭐 감속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출고되고 나서의 업데이트가 얼만큼 되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HDA2 옵션 넣으면은 이렇게 차선 변경도 되는데, 이거 옵션을 키면은 살짝 더 틀어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몰랐는데, 저는 그냥 깜빡이 넣으면은 테슬라처럼 쫙 이렇게 빼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이거 가지고 차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한다,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까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놨지만 테슬라 미만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보다 잘하는 게 있지 않냐? 고속도로에서 막 속도도 과속 단속 구역에서 줄여주고. 근데 이 차는 전기차는 말이죠. 전기차를 가지고 막 120 이렇게 130 이렇게 밟는다. 안 그래도 이 주행거리를 그렇게 내세울 만한 차는 아닌데 아주 전비가 쏙쏙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불법을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30으로 세팅할 수 있어. 근데 야, 단속구역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감속을 알아서 시켜줄게. 물론 이렇게 좀 고속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한 옵션이고, 야, 오토파일럿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생각해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꼼수지 않습니까? 공정위는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쓸데없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아쉬운 내용이죠. 뭐 신기술인데, 뭐 커넥티드카 신기술, 이거 뭐 다른 차도 지금 안 하는 차가 없지 않나 싶은데, 여기 디지털 키가 들어갔는데, 재밌는 게 GV60에 들어간 제네시스 디지털 키 2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지털 키 2가 뭐냐면은 그냥 이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앱으로 어떻게 딱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문이 열려고 시도하면은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거 테슬라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에 들어간 기능인데 제네시스 GV60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거의 뭐 세계 최초인 것 마냥 막 이렇게 했는데, 갤럭시 일부 최상위 제품과 아이폰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초광대역 전파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 대비 장점이 뭐냐면 더 원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좀 특화된 거라서, 물론 기술은 한참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만 거의 뭐 센티미터 단위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 키를 쓰는 데 있어서는 테슬라처럼 뭐 블루투스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게 좀
차 키라는 건 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키의 역할을 하는 이 핸드폰과 이 차의 이 커넥션이 계속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블루투스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하면은 이게 다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GV60에는 그래도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한 거지만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근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서 들어간 건 아닐 건데 이런 거를 왜 뺐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GV60에도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OTA로 넣어준다 했는데 작년은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좀 지연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좀 뭔가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뭐 단가가 안 맞는다거나. 그 외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길게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거는 장점이죠. 기존의 뭐 G70과 동일한 그런 거라서 딱히 뭘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퍼포먼스입니다. 디자인, 충전, 안전, 테크놀로지 다음에 나오는 게 퍼포먼스인데, 전동화 G70은 듀얼 모터로 무조건 나오게 되거든요. 모든 트림. 그래서 제로백이 장난 아닙니다. 부스터 모드를 쓰게 되면은 4.2초 만에. 그러니까 순간적인 배터리 출력을 일정 시간 동안 올려준다는 거죠. 제로백이 4.2초면은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보다 빠른 제로백이고, 퍼포먼스보단 느린 속도예요. 부스트 모드지만 그래도 이거를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빠른 차죠. 회생제동 패드 시프트. 모든 현대의 전기차는 다 있는 건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GV70에 들어갑니다. 와, 이거지 고급스러운 기능. 그러니까 전기차는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들리는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해주는 이 진폭을 싸줘가지고 음쇄를 시켜준다는 건데, 아무래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차단을 해주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음역대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컨트롤해주는 건데, 참 세상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노면을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 이런 방지턱을 인식해가지고 서스가 삐 이렇게 감쇄력을 자동으로 제어해준다는 거죠. 확실히 고급차입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가 들어간다. 출력이 435마력.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태까지 주행거리가 안 나왔습니다. 주행거리가. 갤러리야, 그 다음에. 갤러리 나오고, 뭐 디자인 뭐 멋있는 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주행거리를 표시를 안 해놨어요. 스펙에는 주행거리가 있겠지? 없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주행거리가 없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없어. 아니, 전기차인데 주행거리를 표시 안 해놨어.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봐야 돼요.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메뉴 찾아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야, 주행거리가 자신이 없는 이유가 있죠. 400과 373 각각 이렇게 인증을 받았는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도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상온 주행거리 19인치 기준 408km, 저온 353km, 20인치 하게 되면은 376km, 333km. 그래도 400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네, 전익남 기준으로, 전기차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400 넘기는 차를 타세요라고 말씀을 왔죠. 네, 400 넘기니까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온 주행 거리가 상당히 좀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주구장창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저온 주행 거리 인증은 믿지 마세요. 이제 EV6로 겨울을 나보신 분들, 그리고 아이오닉으로 겨울을 나보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저온 주행 거리 인증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히터를 최대로 풀로 틀어놓으면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저온 주행 거리 인증. 그래서 이거는 크게 믿지 마시고 그냥 상온 주행거리만 보시면 되는데, 20인치 가면은 300km대가 나옵니다. 이 배터리가 77.5kWh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 전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좀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죠. 테슬라는 그냥 어나더 레벨이면서 그냥 카테고리가 다른 차다. 하지만 기존의 내연차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그냥 차는 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 보소, 이 감성 보소, 이 웰컴 세레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웰컴 세레머니 이런 거 보고도 우아우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테슬라 지금 뭐 보면은 이 웰컴 세레머니 보고 우아할 게 되나?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우아우아 할 그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연차에서 가져왔던 이런 가치는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솔직히 비싸요. 7,800부터 시작을 하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 어지간한 거 넣으면은 그냥 8,600, 8,700 됩니다. 보조금 받고
받고 근데 취득세 하면은 8천만대 중반에 사야 되는 차입니다. 와, 이 스펙의 차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을 가진 이 차 8천 얼마? 저는 솔직히 좀 비싼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이 없지 이 차를 살 만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초중반에 뭔가 G80은 너무 중후해서 싫고 GV70은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좀 그래도 젊은 층이니까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스펙까지 좀 가지고 왔다 하면은 이 차만한 게 없죠. 물론 여기서 고급스러움을 뺀 그 나머지 것들을 조금이라도 중시하면은 테슬라 모델 Y 미만 그냥 인데 고급 차를 샀을 때 풍겨주는 그런 고급감을 느끼려는 수요한테 자꾸 테슬라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살만한 차라고 보고 제가 만약에 실탄이 한 7천, 8천 정도 있다. 근데 테슬라를 정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EGV70을 살 것 같습니다. 다만 대안이 많죠. BMW iX도 그렇고 조금만 더 하면 e-tron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왔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요. 이 V70이 스펙만 놓고 보잖아요. 제가 아까는 이 스펙을 뒤로 뺐다고 약간 좀 깠는데 이거는 테슬라 대비해서 좀 그런 내용이지 제조사들 사이에서 이 현대기아 차량들의 이 스펙은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BMW 그냥 뺨싸대고 때리는 수준이죠. iX3도 주행 가는 거리가 막 300대 초반 나오니까 얘는 듀얼 모터 가지고 이 출력을 가지고도 주행 가는 거리가 400을 넘깁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스펙적인 놓고 봤을 때 테슬라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테슬라 비교해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만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주변에서도 와 이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비싼 감이 솔직히 없잖아 있지만 이 디자인과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그 외의 스펙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살만한 사람들 굉장히 널려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살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저만 돈이 없지 제 주변에 돈이 많다. 네, 오늘은 거의 뭐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목이 쉬려고 하는데 네, 총평은 이 가격대에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실 분도 많을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차가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영상 중간중간 이렇게 디스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적할 만한 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디자인 깔 거 없죠. 내장 깔 거 없죠. 성능 깔 거 없죠. 그리고 수리 물론 전기차는 고장이 나면은 센터 가야 되고 오래 걸리는 거 저도 압니다만 이 부품 수급은 다른 수입차 대비해서는 그건 넘사예요. 보면 볼수록 저는 혜자는 아니지만 살만한 차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GV70은 가성비로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차를 살 때 가성비만 가지고 차를 사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현대기아를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아니면은 살 수 있는 다른 전기차들 중에서는 거의 원탑 수준으로 꽂히고 있는 이 현대기아 제네시스 잘해주고 있는 거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좀 안 좋은 거는 좀 디스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냥 이렇게 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채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스펙이 어떤지 내장 어떻게 뽑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아무리 전용 플랫폼을 썼다 한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걸 써도 그것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전용 플랫폼이 아닌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끝으로 네,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의 구주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